이분은 전직이 은행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외유내강. 정말 표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순신을 볼 때 왜 권준범 사장님하고 이렇게 얼굴이 왔다 갔다 했는지 굉장히 권준범 사장님을 뵌 것 같았습니다. 수염에 약간 두툼한 피부에 거칠거칠한 모습, 머리가 좀 큰 것도 영락없는 이순신과 너무나 흡사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하나하나 전략을 세워가면서 하는 리더의 모습이 오늘 권준범 사장님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뉴스킨 성공 시스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성공을 빠른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닝스쿨입니다. 그 모닝스쿨을 5월 때부터 다시 맡으시면서 그 자리를 확고하게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을 뒷받침해서 모닝스쿨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모닝스쿨의 수장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뉴스킨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장 기초 지식을 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린 그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나오실 때 권차드 기어가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 박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예, 자, 방청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아침부터 사실 오늘 모닝스쿨 이제 6일 남았죠? 6일 남았는데 어제는 랠리가 있는 팀들이 있어서 좀 많이 썰렁했는데 오늘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와셔서 반갑고요. 오늘 시간에 제가 맡은 강의는 48시간 트레이닝 강의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여러분들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진짜 많죠. 우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많은데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48 트레이닝은. 그래서 또 48 트레이닝 내용을 1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떼서 오늘 할 거고요. 지지난달인가요? 2달 전에 9코어 했잖아요. 9코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가졌고 이번 시간은 명단 관리와 초대 기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48 트레이닝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리더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8 트레이닝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활용하셔야 되고 저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48 트레이닝 강의를 하고 있어요. 팀 미팅에서. 그래서 늘 파트너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팀마다 트레이닝 교육이 돌아가죠. 트레이닝 교육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팀마다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권준범 사님 팀은 저렇게 48 트레이닝에서 명단 관리와 초대 기법을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 팀에도 적용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누스킨 사업은 각자가 하는 사업 방법 스타일이 다 틀리죠. 예. 하지만 이 48 트레이닝 강의는 48시간 트레이닝 매뉴얼을 기초로 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괜히 리차드 기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민망한데요. 제가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48시간 트레이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계세요? 48시간 트레이닝이다라고 하면 뭔지는 알고 계셔야죠. 사업을 필요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기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그 48 트레이닝에 가장 그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뭘 이해하셔야 되면 48시간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핵심 시스템이다. 여러분 시스템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시스템들 되게 있죠. 그 안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중요한 순위. 근데 시스템은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시스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일을 하는데 대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종류는 우선순위와 원칙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개인 시스템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갖춰야 될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시스템을 100%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소 단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미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릇을 키워주고 여러분들 생각을 넓혀주는 건 세미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트레이닝. 자, 내가 스스로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좀 키우고 생각을 넓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리고 세미나는 시작할 때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10년을 넘게 해도 세미나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10년 전에 세미나장에서 들렸던 이야기와 10년 후에 들리는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늘 세미나는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돼야 될 거 뭐냐면 나의 변화와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셔야겠죠. 그게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스템이 뭐예요? 미팅. 팀워크를 키우는 일, 팀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팀과 함께 동기부여를 받고 팀과 함께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 이 미팅이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그룹 시스템, 랠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이 뭐죠? 컨벤션. 한국 누스킨의 컨벤션이라든지 글로벌 컨벤션이라든지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겠어요.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스폰서 세미나가 있어요. 스폰서 세미나가 있는데요. 상위 리더 그룹에 미팅이 잡혔어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미팅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팀 미팅이 있어요. 팀 미팅이 있는데 상위 그룹에 랠리가 잡혔어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랠리 가셔야죠. 랠리가 잡혀 있는데 컨벤션이 그날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럼 뭘 취소해야 돼요? 랠리를 취소해야 돼요. 곧 큰 순서 이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랠리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성공해요? 성공 안 해요? 성공하죠. 100번 참석하면 백만장자가 된대요. 그래서 저 진짜 100번 만에 백만장자 됐거든요. 예. 그런데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업자가요. 랠리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작은 시스템인 미팅은 안 와요. 그럼 이 랠리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랠리도 안 가고 자 랠리만 가고 미팅을 안 가면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미팅은 나오는데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트레이닝은 참석하는데 세미나를 듣지 않아요. 안 돼요. 세미나도 듣고 미팅도 하고 다 하는데 개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이쪽 가장 큰 영역의 포커스가 큰 쪽의 시스템이지만 또 이 큰 시스템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선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팅을 많이 가고 랠리를 많이 가고 컨벤션을 많이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훈련받지 않으면 헛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성과를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작은 것에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점검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정말 사람 많이 만나고 세미나 많이 들으는데 매출이 적어요. 그건 뭐예요? 훈련이 기본적인 지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트레이닝이에요. 그 트레이닝의 중심이 48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48시간 트레이닝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안 돼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트레이닝이라는 것도요. 규모가 작은 트레이닝이고 큰 트레이닝이 있어요. 내가 몰라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내 파트너 넣으면 되지. 물론 넣으면 되죠. 하지만 그건 큰 규모의 트레이닝이고요. 소규모의 트레이닝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1대1, 2대1 이런 트레이닝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48 트레이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럼 48시간 트레이닝이란 뭘까요? 사업에 관심을 가진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교육 매뉴얼이라고도 해요. 네. 여러분들 누군가가 오늘 모닝스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제가 모닝스쿨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사업을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결정한 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가 되기까지 일주일에 4시간씩 총 12주에 걸쳐서 48시간의 교육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곧 이 48 트레이닝 책자가 있어요. MBM몰에도 가시면. 이 교육을 다 받는데 48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곧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리더, 스폰서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48시간 강의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이 책 한 권을 48시간 동안 내가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책 안에 있는 의미들을 다 알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매뉴얼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매뉴얼대로 사업하시죠? 매뉴얼대로 사업을 해서 모닝스쿨에도 나오시고 세미나도 들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한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 그게 내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미를 알고 참여를 할 줄 알아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 48 트레이닝을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하는데 보통 이 책 한 권을 떼는데 걸리는 시간이 2달 걸려요. 2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2시간. 네. 저도 48시간을 못 가르쳐요. 네. 아무리 쥐고 짜도 48시간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네. 빠르게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빠른 성장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빠른 성장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들이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바른 길. 48 트레이닝을 여러분이 충실히 숙지하시면 뉴스킨 사업이 빨리 가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이 곧 지름길임을 알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위 라인에 복제가 되고 그들 역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성장 속도가 빠르신 분들 팀들을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곧 똑같은 시간에 많은 사업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초대를 많이 하나? 그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나? 그들이 대문을 많이 하나? 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더 깊숙이 들어보면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20명의 사람을 만나도 초대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20명을 만나면 20명이 다 초대되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죠? 그리고 초대를 하면 다 LOI를 놓고 검토를 시작하는데 나는 검토를 안 해요. 그럼 분명히 뭐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통해서 올바른 사업 전개 방법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48시간 트레이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가 Y가 돼 있어요. 동기를 확립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Y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닝스쿨 만근하는 비법도 여기에 있죠. Y. Y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과 스폰서의 Y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는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직장 들어갈 때도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그 직장을 선택하시죠. 그죠?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에게 맞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인지를 보기 위해선 보상 플랜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계획까지도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단순하게 이 48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매뉴얼의 보상 플랜은 보상 플랜의 식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하이라인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안에 이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게 이 매뉴얼에 나오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들도 목표 있으시죠? 목표를 만드는데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48 트레이닝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스마트한 목표를 잡는 법, 디테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스마트 목표라는 거 나중에 목표 설정 교육 하실 때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이 스마트 목표에 대한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목표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고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목표 설정법을 알려주고요. 실천 계획 부분에 뭐가 있어요? 9코어를 가지고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방법들을 48 트레이닝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교육한 9코어의 비밀은 이 매뉴얼 안에 있는 9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누스킨 사업은 전 제품을 애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전 제품을 애용하라. 그리고 전 제품을 애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48 트레이닝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참 많은 내용이 있죠. 그죠? 다섯 번째, 여러분들 주변의 시장을 파악하십시오. 이게 명단 작성하는 방법, 명단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 모델,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위 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 장치를 어떻게 구축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초대, 프레젠테이션, 사후관리, 등록, 트레이닝, 복제 이 6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이 48 트레이닝이에요. 48 트레이닝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 6가지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셔야 되면 이걸 가지고 파트너를 앉혀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교육해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왜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요. 교육을 듣게 나면 파트너가 어떻게 변하면요. 눈빛이 틀려지거든요. 그 눈빛이 틀려진 이유가 뭐예요? 일을 시작했을 때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요.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두려움. 두려움은 어떨 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에서 목표로 이루기까지의 이 과정을 모를 때 생겨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죠? 믿지 않아요. 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줬을 때,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사업의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명단 장석과 초대 기법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일이든지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과정이 올바른 과정이 있고 잘못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무슨 일이든지 원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방법이 맞다면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방법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누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달에 10년 후에는 한 달에 내 그룹 매출이 한 3만 불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3,000불 정도의 매출의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는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 자, 그 얘기 뭐예요? 나와 같은 사업자예요.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는 어떤 걸 레버리지라고 해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렇죠?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장치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 결과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그 레버리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그랬죠? 나와 같은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잖아요. 나.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을 내 파트너로 만들고 싶다면, 이들이 나와 똑같다면 만족하시겠어요? 전 나와 같은 파트너가 10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죠? 예. 정답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기에 나와 같다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혹시나 손을 들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완벽한 내가 레버러지의 첫 번째예요. 곧 그 이유는 이 사업은 내가 누군가의 성공에 관여할 줄 알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또 많은 사람을 내가 다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로부터 발생되는 3, 4명의 파트너를 정확히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그들도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게임에 워크샵 가면 게임하죠. 게임할 때 우리 제일 자주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있어요. 5명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요. 맨 뒤에 사람은 뒤 보고 있고요. 앞에 사람이 종이에 원숭이 써놓으면 원숭이 흉내를 내면 전달하면 이게 이상한 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핵심을 파악해서 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원숭이가 박형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얼마나 복제가 중요하고 조직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게 툴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전반적인 팀이 팀워크가 생기지 않고 사업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다 각기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새로 영입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이라는 게 팀에는 꼭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이 매뉴얼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잘 배운다라는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우셔야 잘 배우냐면 낮은 자세로 배운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아, 난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오늘 이 자리에 강의 들으실 때 모르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나와 맞는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배우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될 것 같아요. 자, 복제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건 원본이라고 그랬어요. 원본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매뉴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은 완벽한 원본인지. 누스킨에서 필요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딱 2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진짜 누스킨은 제품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스킨 아니면 안 되는지. 여러분 집에 혹시 타사 제품 있으세요? 초기 사업자들일수록 타사 제품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오래 하신 분일수록 눈 씻고 봐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누스킨을 사업을 해서 누스킨을 쓰는 게 아니라 난 누스킨 정말 사랑해서 누스킨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13년 하면서 사업 그만두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들 대부분이 지금 보면 누스킨 안 써요. 네. 그거 뭐냐면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고 이 안에 모든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냥 전염된 거죠. 그냥 좋아하는 게 전염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우리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도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지 눈에서 멀어지면 점점 마음이 식잖아요. 나 너하고 평생 할 거야 라고 하다가 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누스킨 제품을 평생 쓸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2번째, 사업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의 성공에 확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공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리크루팅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확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애용자가 아니고 누스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품 전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판매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확신이 없다면, 성공 확신이 없다면 절대 남에게 사업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가식이잖아요. 예. 내가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복제돼가는 거죠. 리크루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크루팅은 기술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뉴스킨은 회사의 공신력과 제품력으로 리크루팅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욕구와 확신, 자신감, 내 성공 확신으로 리크루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은 눈빛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예. 나에게 팔 수 있는 제품과 비전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한 후에 매뉴얼을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시스템 플러그인이죠. 예. 자, 대한민국의 사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10,000명 넘었죠? 10,000명의 사업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할까요? 절대 아니죠. 10,000명의 사업자 중에요. 자기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한 2,000명 될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자인지 아는데 동남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한 3,000명. 그리고 우리처럼 시스템에 나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5,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저는 동남아 사업자나 자기가 사업자인지 사업자도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매뉴얼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예.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열심히 시스템 나와서 하고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될 거고요. 자, 48시간 트레이닝 이 5번째, 6번째 두 가지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단 작성 여러분 다 하셨어요? 명단 작성. 자, 나는 명단 작성을 핸드폰에 전화번호부로 관심 친구 등록한 이거를 활용하고 계시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명단 관리와 작성의 이유를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단은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시로 전화 걸 사람, 내가 뉴스킨 사업을 앞으로 컨택하고 만날 사람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되지, 이거 명단은 아니에요. 그 명단은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마케팅의 시작이 명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단은 곧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고객 정보 빼냈다 뭐 이런 것들 막 불법으로 해서 막 걸리는 거 많이 보셨죠? 대기업들도. 꼭 그들도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대, 40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체라면 그 대상의 명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에 명단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명단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명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서 더 확장해 나가야 돼요.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서 인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뉴스킨 사업은 무슨 사업이래요? 인맥 사업이 아니라고 하죠. 인맥 개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맥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이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냥 할 거예요. 저 알아요.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냥 전 천천히 할게요. 그 명단 작성하라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저 집에 있어요. 전화번호부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처음 Y부터.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차를 끌고 모르는 동네 가면 내비게이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대충 아는 동네 가면 잘 안 듣죠. 일로 가라고 뭐 일로 가? 얘 웃기네. 그러고 일로 가잖아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데 가면 무조건 듣잖아요. 복종. 그 얘기는 뭐냐면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뉴스킨 사업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뭐 나 영업 해봤는데 뭐 나 다른 일도 다 해봤는데 이 일이나 그 일이나 뭐 똑같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Y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명단 작성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명단 관리 노트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트. 무슨 명단을 노트 하나면 돼요? 그냥 전화번호부처럼 뒤에 한 두세 장이면 200명 쓰라며요. 그 200명만 쓰면 되죠.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명단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명단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선입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다느라고 하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리더들이. 당신이 결혼한다면 청첩장을 보낼 사람 이름을 다 써보라고.
근데 우리 명단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판단해서 다 걷어내잖아요. 그 걷어내는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편 직장이 번듯하고 집 잘 살고 자기 사업체 잘 돌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내 수준에서 누스킨에서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해서 나 1년 안에 한 500원 벌 거니까 500까지는 명단에 넣어요.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 넘으면 명단에 다 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스킨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 자체도 누스킨 사업을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바쁜 사람들 어떻게 누스킨 사업해? 그러니까 명단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명단 관리의 핵심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그만한 소득을 번 이후에 컨트롤해야 돼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배우는 게 명단 관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소개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명단을 계속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권준범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죠? 그게 끝까지 5년, 10년 이어져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여러분 수첩 안에 전화번호 명단이 들어가 있으면 주기적인 관리가 절대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명단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꾸준한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명단 작성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200명의 명단을 300명의 명단을 명단 관리 노트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300명을 이달에 다 만나실 거예요? 이달에 다 전화해 보실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30명 정도만 집중해서 관리를 해도요. 여러분들 바빠서 딴 거 할 시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의 첫 번째, 긴급한, 지금 당장 타이밍이 된 사람들을 300명 중에 뽑아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정리 안 되다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언제 봤지? 아, 우리 지난달에 봤었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야, 우리 안 본 지 한 2-3달 됐구나. 그런데 나는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단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과 사업을 나누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제품은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고 사업은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우선 그건 역시도 구분해서 나가셔야 되고 제품은 가까운 사람부터 전화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업은 먼 사람부터 전화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품은 꾸준히 조금만 써도 좋은지 나쁜지 알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매일 곁에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업을 먼저 내가 아직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사업 전했다가 어떤 일이 돼요? 가까운 사람이 드림스틸러가 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내가 완벽하게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그가 거절을 해도 내가 다음이나 그 다음날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한테부터 전하라. 그리고 사업이 더 진지하게 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그리고 완벽하게 훈련이 될 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않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훈련을 한 후에 가까운 사람에게 해라. 그래 부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자, 이게 명단 목록이에요. 여러분들 수첩에 보시면 이런 명단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모 사업자의 명단 관리 노트거든요. 명단 관리 노트를 이렇게 쫙 목록별로 적어요. 여러분 이거 있으시죠? 그죠? 이 명단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명단을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죠. 이 수첩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이달에 8월 달에 집중해야 될 명단들이 있겠죠. 가장 내가 시급한 사람, 타이밍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놔둬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찾는데 시간 한참 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인코아 우리 매일 보시죠. 이건 모 사업자의 나인코아예요. 나인코아 보면 이달에 집중해야 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쫙 써놔요. 왜? 나인코아를 매일 체크하면서 이 이름들을 매일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고정 고객 만들기, STP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명단 관리 노트를 펴서 이렇게 책장 뒤집어 던지는 것보다 이건 내가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거쳐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달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라고. 예. 눈에 보이게 만들으라고. 그럼 생각나잖아요. 이 이름 한 번씩 내가 한번 읽으면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이거 해줘야 될 타이밍인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늘 매일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빼놔라 일단. 그리고 명단 관리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작성 말고 원칙. 여러분들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명단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교육 시간에 해주는 내용 별로 없어요. 103호 강의장에서 못하고. 그럼 명단 관리가 왜 필요할까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리는 사업 성과의 핵심이에요. 관리, 명단 관리, 지속적인 내 프로스펙터, 명단들 관리하는 거. 그럼 이 관리 성과의 핵심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명단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명단 상담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명단 상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 해봤다. 지금 반항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묵비권이에요? 명단 상담 안 해보셨어요? 스폰서하고? 해봤죠. 근데 왜 손 안 드시고 그러세요? 네. 자, 명단 상담 쉬워요? 어려워요? 스폰서랜다. 스폰서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명단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단 상담은 뭐냐면 내가 이달에 집중해야 될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힘들까요? 한 사람 갖고 상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세 명 하다 보면 헐떡헐떡거려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상담하자고 그러면 겁이 나요. 그리고 자, 제가 그 파트너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을 막 얘기해줘요. 그럼 스폰서가 그걸 들으면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힌 방법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얘기도 집중을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정리가 안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명단 상담을 왜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의미를 모르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단 상담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명단 상담 왜 하셔야 되는 건지. 명단 상담은 자, 사업한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오늘 다 묵비권이에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 달 됐냐고요? 이제 3개월 됐잖아요. 2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명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명단 상담을, 그 명단 목록을 만들면 다 제껴질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을 내 팀의 스폰서와 리더들과 함께 공유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권준범 정도 버는 사람 명단에 다 들어올걸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그 명단이라는 걸 내가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명단 상담은 뭐 하는 거냐면 이분 2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13년 됐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과 기술, 사람의 눈을 읽는 그 마음을 읽는 게 이분이 잘하겠어요? 제가 잘하겠어요? 제가 잘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갖고 있는 명단들에 대한 한 10명이 있다고 치고 이 10분의 성향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면 그분들 리크루팅 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분이 알고 있고 이분이 행동하는 게 리크루팅 될 확률이 더 많을까요? 제가 아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명단 상담은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명단의 상세 정보를 스폰서에게 전하는 거예요. 스폰서에 전해서 스폰서의 생각과 기술과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과를 날 확률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이 머리로 옮기는 작업이 명단 상담이에요. 그죠?
그게 명단 상담이에요. 그러면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면 쉽게 전달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단 상담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파트너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났고 가서 어떤 일을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만든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단 상담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계속 사람을 만나는데 초대는 못 해오고 맨날 만나면 상처만 받아요. 근데 스폰서가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상처를 받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지를 하나도 모르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라는 게 초보는 분명히 일에 능숙능란하지 못해요.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실수를 한지 알아야 수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스폰서가 모르고 있으면 절대 바꿔줄 수 없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명단 상담을 해야 하는 일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단 상담을 잘 못해요. 그 이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은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이나 이렇게 시스템이 큰 데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고객 차트라는 게 있죠. 병원에 가면 제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뭐라 그러면 오늘 처음 오세요? 아니요. 왔는데요. 그럼 차트 있나요? 그럼 차트 쫙 보면 건주보험 나오죠. 그럼 차트에 뭐 써 있어요? 영어로 꼬불랑치로 막 써 있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 그럼 의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아파서 오셨어요? 아, 그때 왔었었나요? 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네. 아, 그랬군요. 아, 이제 기억나네. 아, 그때 어디 아파서 왔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의사예요? 그러면 한 사람 진료 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올 때마다 기록하고 진찰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의사가 와도 그 차트만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게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게 복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샵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봐도요. 피부샵 가보면 고객도 VVIP, VIP, 일반 고객들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 명단이 세분화돼서 따로따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샵이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표가 뭐 해요? VIP 명단 차트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쿠폰을 끊었는데 언제 오다가 안 오고 그리고 몇 번 관리하다 그 다음부터 안 오는데 그 직원이나 실장한테 뭐라 그래요? 이분 전화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그걸 기록하게 되면 결과가 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명단은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만 충실히 하셔도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단 관리. 한 사람의 명단 관리를요. 그렇죠? 황정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신상과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사람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스폰서가 상담을 해요. 4월 달부터 4월 13일, 15일, 18일, 21일, 30일, 5월 2, 5월 4일, 5월 20, 5월 4일 주기적으로 만났잖아요.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LOI 들어가고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만나고 치워버려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스폰서라면 이분의 사업 패턴을 볼 수 있잖아요. 고객 관리 패턴을 볼 수 있고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만 디릭다 파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시간을 분배해서 만나고 있는지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오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이걸 만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상담한 내용 가지고 이들과 접근을 하는지 이 모든 생각이 방향을 설정하는 걸 상담을 통해서 리더의 경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면 성공 확률이 높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명단 상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화한 내용, 카톡 보낸 내용, 접촉한 내용 이렇게 보면 자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 명단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명단 관리 노트를 하루 전에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럼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딱 보면 이 사람이 결과가 나지 않고 결과가 잘 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이분이 경험이 없어서 이 사람이 사업자인데 지금 그 자영업 하고 있는데 자영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와이프가 다른 데 가서 뭐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꿈의 변화에 대한 생각,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되게 집중하고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 미래 때문에. 그럼 스폰서가 뭘 코치해줘요? 이분은 일단 누구 세미나에 듣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 세미나가 좀 공감대가 형성될 거고, 혹시나 세미나 시간이 안 맞는다면 나와 스폰서와 비슷한 저녁 나하고 2대1 미팅이라도 잡아라. 이렇게 코치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게 이 명단 관리 노트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요.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달에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늘 스폰서와 명단 상담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단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상담을 못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씹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의 스폰서가 저예요. 상담을 해달라고 이걸 주고 갔어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뭘 할까요? 사장님, 제 파트너 내일 상담해줘야 되는데 이분 어떻게 코치해드리면 돼요? 그럼 적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면 돼요. 이거 걸리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만 이걸 정리하는 게 귀찮은 것 뿐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와서 내용을 다시 돌려가지고요. 그걸 정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때는 기억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네. 그걸 기록에 남기고 이러면 복제가 잘 되는 거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명단 관리 노트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스폰서와 상담할 때 제시를 해보세요. 그럼 스폰서도 명단 상담하기 되게 편할 거예요. 스폰서는 상담해 줄 사람 많아요, 적어요? 나는 하나지만 스폰서는 많잖아요. 그럼 그들을 일일이 맨날 앉혀놓고 말로 떠드는 명단 상담을 한다면 귀도 아프고 입도 아파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짐 빠져서 못해요. 그냥 상담해달라고 그러면 두려움부터 앞서요. 왜 저 사람 또 우왕좌왕 얘기할 거고 뭔 소린지 난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정리라도 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이런 거. 저도 은행 다닐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거 있어요, 다. 근데 유독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효율적으로 사업하는 방법. 효율적이 뭐예요?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명단 관리가 돼 있으셔야 효과적인 명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단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들과 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을 파악하시면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 이후에 사업 진행 플로우 차트 복제 모델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10명의 명단 중에 권준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저희 스폰서님과 잘 상의해서 권준범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 사람의 필요한 걸 들을 수 있고 제품 데모일 수도 있고 2대1 미팅일 수도 있고 그걸 파악했다면 그 권준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컨택한 거죠. 이걸 저희 스폰서님과 잘 상의해서 권준범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 사람의 필요한 걸 들을 수 있고 제품 데모일 수도 있고 2대1 미팅일 수도 있고 그걸 파악했다면 그 권준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컨택한 거죠. 딱 해서 이번 달에 집중해야 될 명단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약속 잡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방문을 한 거나 아니면 그가 방문해서 만남을 갖죠. 만남을 한 이 과정에 뭐 해요, 우리? 이들의 니즈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약속을 잡아서 만나면 사업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니즈를 파악하면 이들이 지금 당장 사업이 시급하겠구나. 아니면 시간을 좀 둬서 신뢰 쌓기를 좀 더 해야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제품을 경험하게 해줘야겠구나를 결정지어게 되죠. 그럼 이 니즈를 파악한 후에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를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잡았다. 이 사람은 사업보다는 제품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 그래서 데모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매뉴얼이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체험해보게 되고 제품을 써요. 소비자로 남죠. 관계 유지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타이밍이나 뭐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서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뭐 해요? 세미나로 초대되어지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돌부처야.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럼 우리 뭐 해요?
계속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맥을 소개받죠. 그럼 새로운 인맥을 어디다 넣어요? 명단 관리 노트에 넣는 거예요. 넣은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컨택하고 다시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사업적인 초대를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사업적인 초대면 사업적인 초대를 해서 초대의 기술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초대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세미나나 2대1 미팅이나 홈 미팅에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리더와 스폰서와 강사와 애프터 미팅을 하죠. 그 이후에 뭐예요? 팔로우업해서 다음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미팅과 트레이닝에 참석시켜서 리더십과 자기개발을 시켜서 사업자가 되죠. 그럼 그 사업자가 뭐해요? 다시 나와 같은 복제 모델을 가동해서 그들도 명단 작성을 하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자기 개발하고 누스킨 사업에 대한 비전과 가치의 크기를 키우는 거. 비전과 가치를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계에 이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게 되면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걸 돌려요. 결과가 나고 안 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장치를요, 눈 감고 돌리는지 아니면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면 똑같이 약속을 잡아도 약속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안 잡히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이 사람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초대를 하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대충 듣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마음 자세를 갖고 오는 이유 이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차이예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48 트레이닝 안에 복제 모델 마지막 단원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캐치를 하시면 똑같이 10명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8명이 사업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명도 사업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으로 여러분 눈 감고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프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초대 기법. 초대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올바른 컨택과 올바른 약속 잡는 거,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훌륭한 초대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죠. 컨택, 약속, 만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명단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화는 만날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하셔서 처음 전화 컨택해서 전화하는데 사업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만날 약속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바쁘게 전화하시는 척 하셔야 돼요. 늘 바쁜 척. 그럼 딴 얘기하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그것도 훈련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명함 꼭 있으셔야겠죠. 다이어리, 데몬 가방, 비즈니스 복장은 늘 갖춘 상태에서 컨택을 하라고요. 내가 사업자로서 완벽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고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날짜를 선택하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만남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나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약속을 잡아서 만났을 때 첫 번째 목적은 초대와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한다. 늘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의 상황은 늘 틀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남 가질 때 뭘 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해요. 그 사람의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얘기해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서 그럼 뭐예요? 그 상대방이 내 상황을 파악하니까 뭐예요? 쟤 다단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귀를 닫죠.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니즈를 파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하셔야지 내가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 비즈니스 복장 갖추시고 여러분들은 뭐만 준비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은 플립 차트 뭐 이런 그 컴퓨터에 자료 잔뜩 넣어가지고 5A1 이런 자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복장과 마이 스토리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의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여러분들의 지금의 생각, 내가 과거의 권준범이 아니라 지금의 권준범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준비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FORM, 이걸 폼 기법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 폰기법, 패밀리, 오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머니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모를 것 같으면. 그렇죠?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어머니 잘 계시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러고 말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질문도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 잘 계시지? 너희 어머니 참 건강하셨는데 요즘도 이쁘시니?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 어떠시니? 아버지 잘 계셔? 아버지 은퇴하셨겠다. 아, 우리 아버지 은퇴하신 지 한참 됐지. 야, 니네 아버지 공무원으로 계실 때 진짜 멋있으셨는데 지금도 멋있으셔? 자꾸 물어보라고요. 멋있긴 이제 다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힘 다 빠지셔서 할아버지 다 되셨지 뭐. 요즘 은퇴하셔서 한 10년 동안 놀고 계셔. 그래서 맨날 몸이 아프셔서 맨날 병원 다니신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마레스라고 아니?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땐 뭐 하라고요? 질문을 던져서 답하면 뭐 하라고 배웠어요? 칭찬. 야, 그래도 니네 아버지 건강하실 거야. 니네 아버지 정말 남자잖아. 그 뭐 몸 편찮으신 거 당연한 거지만 니네 아버지 건강 관리 꾸준히 하시니까 그래도 건강 찾으실 거야. 그럼 또 그래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 너무 오래 노셔가지고 돈도 없어 맨날 나만 보고 돈 달라고 그래 미쳐버리겠다. 우리 아버지 취직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막 이러면 그래? 누스킨이라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럼 뭐 하셔야 칭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 니네 아버지 그래도 평생 고생 많이 하셨잖아. 이제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켜줘야지 어떻게 아버지 일하라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예.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처음 얘기를 해요. 예.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얘기. 네 남편은 직장 잘 다녀? 열심히 다녀.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야, 힘들겠다. 그래도 니네 남편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남편 회사는 어때 요즘? 뭐 기업이 다 그렇지 뭐. 기업 다 어렵지 뭐. 그래서 오늘 내일 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빨리 그만두라 그래. 요즘 누가 직장 생활하니? 그럼 책 좀 보라 그래 니네 남편.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이 사람이 남편 욕을 해도요. 나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치시면 안 되고. 야, 그래도 니네 남편은 생활력 있고 머리 좋잖아. 그 회사 잘못돼도 니네 남편은 뭘 해도 성공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죠? 이게 질문과 답변과 칭찬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죠? 머니도 마찬가지죠. 돈에 대한 이야기. 요즘 뭐 집장만을 어떻게 하고 있니? 요즘 어떻게 저축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있지만 나처럼 돈 벌어 이러지 말고. 그죠? 그래도 넌 나보다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야, 너 보드 타는 거 좋아했는데 올 겨울에도 보드 타러 갈 거야? 야, 나 결혼하고 나서 5년째 보드 구경도 못했다. 이놈의 남편 잘못 만나서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러면 이 네 가지 질문에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를 알 거예요. 돈인지, 여간지, 가족인지 이런 부분들, 직업관인지. 아, 이 사람이 이 직업관에 대해서 평생 직장이 없어진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구나. 남편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도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막 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고 난 칭찬해 줬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요. 그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얘기하면 뭐 하시면 돼요? 내 마이스토리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이스토리 과정에 내가 뉴스킬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태까지 날 칭찬해주고 했던데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왔니?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내가 칭찬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마이스토리를 제대로 얘기하면요. 이 친구가 그 사람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 왜 그거 하니? 그냥 약하게 반응을 하지 세게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죠? 대화 나눈 내용 가지고 이분을 다음번 만남을 가질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리해서 이게 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게 쉬워져요.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지 아세요? 만나서 성과를 내려는데 목적을 두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사람 만나는 거 쉬워져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익은 순서대로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사업 자료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첫인상을 오래 기억해요. 대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다니지 마시고요. 대모를 꼭 첫 만남부터 대모 가방을 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 사업자는 어디서 나와요? 소비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소비자는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첫 모습을 기억해요. 아무리 돈이 되고 제품이 좋아도요. 나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최대한 비즈니스 복장하고 핸드백 하나 들고 가서 고객을 만나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소개를 받았을 때 특히.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세미나 일정표와 스케줄표를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약속은 그가 선택하게 한다. 그러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는데 이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해야 이분이 초대가 만약에 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내가 체크해 가는 거잖아요. 공감대 맞는 강의. 그래야 너 그러면 이날 어때? 이날 어때? 이날 어때? 하면서 이 사람과 얘기 나눴던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이날 강의해 주실 이분이 네가 필요로 하건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줄 거니까 네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하면서 추천을 하면 야 진짜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전화해요. 사장님 제가 오늘 누구 초대했는데요. 사장님 이분 어디 초대하면 좋아요? 이렇게 전화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강의 얘기해 주세요 이거잖아.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내가 당장 정말 많은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 준비된 사업자라는 걸 느껴야 사업을 관심 가진 사람도 믿음이 가죠. 자, 제품 또는 사업 중 관심 분야의 강의에 초대하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사업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제품 세미나예요. 그런 경우 있었죠. 그죠? 그거 뭐 한 거예요? 사업자가 준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그날 제품 강의인지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초대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성공 확률 높아요? 안 높아요. 초대 시 많은 이야기보다 스폰서와 강사 티업하세요. 사람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별로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사 티업이 돼 있어야 집중해서 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 강사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모른 채 앉혀놔요. 그래서 그분이 초대되기 전에 이 강의 내용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강사분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만나야 될 스폰서는 내가 저번에 너와 비슷한 스토리를 얘기했던 그분이 널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상대방이 당신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당신의 지식이나 언변이 아닌 당신의 태도 즉 당신의 각오와 열정에 달려있대요. 성공적인 초대를 위해서 꾸준한 관계와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리크루팅은 당신의 지속적인 관계와 열정에 의한 상대방이 타이밍이 맞을 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정을 계속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많은 방법은 뭐냐면요.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약속 잡고 만나는 게 가장 성과가 높아요. 왜? 그때 내 열정의 온도가 가장 뜨거울 때거든요. 매일매일 세미나를 들으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미나 듣고 나면 뜨겁잖아요. 그죠? 이 앉아서 뜨거워서도 어쩔 줄 모르잖아요. 내가 그놈을 꼭 데리고 오는 건데. 내가 다음엔 꼭 앉혀놔야지. 그때 나가자마자 전화하셔서 약속 잡으시라고요. 시키지 마시고. 초대 시 점검할 사항. 여러분들 왜 초대하려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도대체 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핀 가려고요. 자, 성과 내려고. 여가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전하는 이 사업이 상대방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사업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은 있나요? 초대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기술도 포함되지만 그 밑바탕엔 진심이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사업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후에 초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초대해놓고 자기는 사업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인생 갖고 장난한 거예요. 맞잖아요. 뭘 땐 너 인생 바꿀 수 있어. 나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거밖에 없어라고 해서 이 사업 시켜놓고 전업까지 시켜놓고 쟤는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너 열심히 해? 그건 정말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올인했다면 그리고 올인한 후에 자기는 발을 뺀다면 그건 사기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시면 안 돼요. 대화 시 기본 자세, 긍정하는 자세를 명심하시고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랑 똑같네요. 긍정 다음 내가 할 말 하면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거 뉴스킨 좋은 거 알아.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 다들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럼 뭐 하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다단계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다단계와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를 아세요? 아시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그것도 모르면서 당신한테 사업 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 잘못 보셨네요? 하면서 나가지 마시고. 초대시 4가지 핵심 사항은 뭐냐면 칭찬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칭찬. 칭찬도요. 너무 거짓부렁 칭찬을 하지 마세요. 무지하게 뚱뚱한데 날씬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패션 센스 없는데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을 칭찬하시라고요. 참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네요. 오늘 신발 되게 이쁘네요. 오늘 핀 정말 센스 있으시네. 이런 거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이쁜 사람도 이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칭찬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마이스토리. 마이스토리는 내 마이스토리만 필요해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이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의 성향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강사들의 마이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초대 확률이 높아져요. 그 사람과 그 상대방의 성향을 맞춰서 초대를 하거든요. 통제하셔야 되고. 네가 지금 얘기해. 나 거기까지 못 가. 그럼 뭐예요? 거기서 보따리 풀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나가면 보상 안 풀어요. 사업 설명 안 해요. 저 지금도 나가면 그냥 마이스토리 하고 와요. 그리고 스폰서 티업하고 강사 티업하고 와요. 설명해달라고 그러면요. 저 강의 들을 시간 없어.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전념,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라고요. 스토커처럼 하지 마시고. 제발. 네. 정말 띵동 하면 맨날 그런 문자 계속 보내고 집요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초대의 기본이에요. 세미나 초대란 초대가 뭘까요? 내가 매일 듣는 강의를 함께 듣는 게 초대예요. 내가 듣지 않는 강의를 초대하는 건 초대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초대가 아니라고요. 매일 초대하라고 하잖아요. 매일 초대할 사람 있어요? 없죠? 매일 초대할 사람 없으면 나를 강의장 안에 초대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공을 이루셨나요? 아니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강의장에 초대하세요. 초대를 하셔야 초대하고픈 욕구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세미나장에 초대되어 있으면 명단도 안 나와요.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명단들이 새록새록 일어나는데. 그래서 매일 강의 들으시라는 거예요. 초대를 잘하려면 매일 나 자신을 강의장에 초대하시고요. 초대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초대의 기술을 이해하시면 돼요. 초대의 기술 5분 안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초대의 기술은요. 최대한 모든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한 달에 103호 강의장 강사가 몇 명이에요? 90명. 90명의 강의 스타일 다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확률을 알죠. 제발 스폰서한테 사장님 이분 강의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분 강의 초대해도 돼요? 그걸 스폰서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일이 되는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강의를 이분은 죽어라 싫어하는 강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폰서의 생각에 맡기지 말고 내가 모든 강의를 들어보고 내 명단과 맞는 사람을 짝대기를 그으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강의장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스폰서 또는 리더 강사 애프터 미팅 약속을 꼭 잡으세요. 약속하실 때. 초대를 저는 많이 했는데 왜 성과가 없죠? 초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서 둘이 세미나 듣고 그냥 가요. 이거 초대 아니에요. 잘못된 초대예요. 초대를 하기 전엔 제일 완벽한 초대. 티켓팅 일찍 하시고요. 앞자리 잡으시고 오시면 강사한테 인사시키시고 강사한테 인사시킬 때 방법 이건 시간 없으니까 말씀 안 돼요. 강사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 인사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을 초대해서 저한테 제가 오늘 강의예요. 강사 소개서 사장님 제가 오늘 초대자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이 미용실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사장님 강의 꼭 듣게 해주고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잘 오셨어요. 열심히 들어보세요. 사업 잘하시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똑똑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자리 딱 앉았어요. 그럼 강사가 누구와 눈 마주치면서 강의하는지 아세요? 그분과 눈 마주치면서 강의해요. 그리고 그분의 성향에 맞는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리고 인사를 시킬 때 초대한 사람이 특히 강사와 인사를 시킨 사업자가 잘 아는 사이라면 초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얘 여기서 유명한가 보다. 저분하고도 안 해? 강사하고도 안 해? 그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스폰서와 애프터를 하죠. 애프터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초대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세미나 많이 들으실 때마다 끝나고 강사하고 사진 찍으시는 분이 계시죠? 왜 찍는지 아세요? 이분이 90명의 강사 중에 한 30명을 아는 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사, 저 누구 파트너고요. 사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면 계속 그 행위를 하면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네. 알아봤을 때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틀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어서 얘네들은 뭐 사진전 하려고 그러나 이게 아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초대시 강사 세미나 티업 애프터 미팅, 스폰서 미팅, 티업 확실히 앓고 30분 전 도착해야 되는 이유 아시죠? 네. 헐레벌떡 왔다가 헐레벌떡 가게 하지 마세요. 그건 초대가 아닙니다. 초대 카운트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초대 약속을 하면 초대 당일 많은 형제 라인과 리더 그리고 강사들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누스킨 사업을 1년 했는데 여기서 진짜 자기가 성과 내고 성공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내 팀들이 많대요. 얘기했는데 예. 네. 그래서 모시고 들어왔는데요. 강의장 입구에서부터 쫙 들어오는데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에 걸리는 사람 없이 그냥 무사통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들어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이 딸랑 앉아서 둘이 세미나 듣는데 조용히 있다가 가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분이 주변을 이렇게 봐요. 처음 오시는 분. 처음 오실 때 여러분 다 주변 봤죠? 주변에 물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그날 강의에 강사 파악도 못해서 한 20명 앉아있는 강의에 들어왔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뒤에 앉아서 신발 벗고 앞에 의자 올려놓고 계속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추리닝 입고 와서 앉아있고 이런 환경이라면 그건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 모레 초대가 있어요. 이걸 형제 라인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내일 모레 뭐 하세요? 제가 누구 초대해 왔는데요. 사장님 저 인사 좀 해주세요. 사장님 티업 많이 해놨는데 형제 라인 한 30명한테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같이 강의를 들어주겠대요. 그리고 스폰서한테도 얘기하고. 그럼 그분이 초대 당일날 딱 오니까 입구에서부터 이분도 알아보고 인사하고 저분도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럼 초대되어 온 사람한테 야 이쁘시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칭찬하고 들으면 한 많은 사람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이 사람들 얼굴 봐. 이런 사람들이 두스킨 사업 안 해? 그죠? 그러면 일단 마음의 문이 영 상태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야 얘 초대한 사람 진짜 인간관계 잘해놨나 보다. 정말 잘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강사까지 아는 척 아니 강사도 알아보고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면 주변에 좋은 형제라인들과 같이 딱 자리를 맡아요. 이게 팀과 함께하는 초대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한 사람 했을 때의 성과와 그냥 혼자 왔다 혼자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 왜 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 매달 초대 3-4명씩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를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초대를 마치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거 마지막으로 2대1 미팅 하세요. 2대1 애프터 미팅. 누구와? 스폰서 혹은 이분에게 스토리를 얘기해서 티업했던 리더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알죠?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 교수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A와 B와 C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스폰서 A고 사업자를 초대한 사람이에요. B. 그리고 초대자예요. 이 C가 사업을 할 확률 10%는 이분의 책임이고 90%는 스폰서의 능력이래요.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업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한대요. 그게 90%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꼭 강의를 듣고 나면 리더나 티업이나 성공자나 이런 분들과 2대1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강의에서 잘못 이해했던 거 제대로 정리하고 그가 들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난 못해. 이런 거 정리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2대1 미팅을 스폰서와 완벽하게 하고 가는 거. 이건 역시도 상담이 돼 있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이수했을 때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명단 상담부터 컨택서부터 만남, 약속 잡는 거, 초대까지 완벽한 시스템 매뉴얼을 내 거로 만든 상태에서 초대가 조금 더디게 걸리더라도 한 명을 초대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시간 관리를 못해서요. 준비한 파일도 다 못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다 전달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48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고요. 스터디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규모별로. 그래서 진짜 내가 이 48 트레이닝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초대라고 하는데 초대의 올바른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이걸 공부해 보면 아시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줄치시고 중요하다고 줄치는 부분의 의미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